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5일 성탄절 오전 8시 29분입니다. 방금 미국에서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토 원비어라는 이름의 대학생이 2016년에 북한을 여행을 했다가 북한의 선전 자료를 가지고 나가려다가 붙들렸습니다. 그래하여 중형을 선고받고 있다가 2017년에 풀려났는데 이미 뇌사 상태였습니다. 부모한테 돌아온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오토 원비어는 북한의 잔인한 인권 단합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가족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오늘 이 판결에서 5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가 5억 달러입니다. 베릴 A. 하월이라는 이름의 재판장입니다. 이 콜롬비아 지역 미국 연방재판소 재판장입니다. 이 재판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면은 보통은 어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는 게 외교 관례인데 이 원비어가 이렇게 고문을 받고 죽은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 2017년에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 국가로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 국내법으로도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청구액은 10억을 넘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아주 길게 북한 정권의 이 반인도적 성향을 공격을 했습니다. 마치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원비어는 북한으로 갈 때 학생이었는데 버지니아 대학 학생이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 학생이고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특히 이 운동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가서 중형을 선고받고 고문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이 점을 이 재판장은 이 판결문에서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리하여 북한 당국이 징벌적 배상으로서 4억 5천만 달러 그리고 가족에 대한 위로금으로 5억 1천만 달러 합쳐서 5,100만 달러 합쳐서 5억 100만 달러를 지불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재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토 원비어는 젊은 인생의 출발점에 서서 아주 전도가 유망한 학생이었다. 유망한 학생이었는데 북한 노동당 정권의 이 무지막지한 고문과 탄압이 그 인생을 끝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족들은 성명서를 통해서 성명을 냈습니다. 원비어 가족은 오늘 자치 호웰 재판장의 아주
사려 깊은 판단은 오토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크나큰 위안이 되었다. 이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재판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더니 하루아침에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김정은은 북한 주민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북한 주민도 김정은을 좋아한다. 나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리틀 로켓맨이라고 조롱을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던 사람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태도가 표변하면서 미국도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사는 행동을 많이 했는데 이번 이 판결을 통해서 북한 노동당 정권의 실체가 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 미국의 사법부는 아직도 살아있고 정치로부터 외교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니까 이런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을 하면은 미국 사람을 한 사람 납치한다든지 또 죽인다든지 하면은 미국 전체가 나와서 보복을 합니다. 최근에 터키가 미국 목사 한 사람을 불법 구금한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터키에 대한 개인 관계 장관들에 대한 이 금융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리라화가 막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굴복한 에르도안이 석방을 했습니다. 이 원비어의 경우도 많은 나라 테러 단체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을 납치하면은 골치가 아프다. 미국 사람을 납치 또는 구금했다가는 당한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해온 행동을 보면은 특히 북한에 대해서 한국 사람을 납치해도 그에 대해서 아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불법 응유해도 북한이 원하는 대로 침묵하고 있다. 더구나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막대한 자금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가는데도 퍼주기를 하면서도 남한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국군포로 돌려달라는 이야기도 꺼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이거 동네북이다. 납치해도 괜찮다. 이런 메시지가 다른 국제 테러 단체에 전해진다면 한국 사람들은 안심하고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이 문재인 정권처럼 이렇게 성의가 없는 정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권 보호, 안전을 국방 차원에서 이렇게 대하고 있고 사법부도 5억 달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기준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인데 이것을 김정은이가 물으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김정은 물으란. 미북 관계가 아무리 좋아지더라도 이 판례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김정은이가 언젠가는 이 5억 달러를 물게 될 것입니다. 그럼 김정은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상수를 들어서 환영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반인도 범죄자로 유엔에 의해서 지목된 자입니다. 반인도 범죄자는 반민족 범죄자, 반국가 범죄자, 테러 분자보다 더 급수가 높습니다. 반인도 범죄라는 것은 crime against humanity라고 그래가지고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범죄자인 김정은에게 한 사람의 목숨 값으로
5억 달러를 물으라고 판결한 미국 법원과 상수를 들어서 환영하라고 촉구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야말로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더구나 인권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감사합니다.